테슬라, 뭔가 차가 아니고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강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타보니까 정말 편하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테슬라의 D세그먼트 세단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매우 좋아해서 7대의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테슬라가 어떻게 느껴질지, 네, 그런 점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에 들어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라인업 정리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정리 이전에 2025년식 RWD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랑은 조금 다른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프리미엄 RWD 차량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행 가능 거리나 아니면 출력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매우 많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날렵하게 뽑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사이즈가 일단 C클래스나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데 전폭이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전고가 지금 전고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은데 앞쪽이 많이 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전체적인 쉐이프를 공기가 잘 넘어갈 수 있게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공기 저항 계수를 0.219 CD 정도로 굉장히 잘 다듬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이 차의 날렵함을 좀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비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램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 라인들을 보면은 꽤나 날렵하게 뽑아져 있어서 차가 그래도 꽤 섹시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델 3 레드 컬러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램프 안쪽의 디테일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앞쪽에 큰 그릴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뭔가 매끈매끈하고 좀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런 휠 커버의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커버는 그냥 떼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렌즈만 그냥 박아놓지 않았고 디자인을 그래도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차량 외부를 보다 보면은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총 8개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로 뭐 주변을 감지한다던가 아니면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 충전구가 있는지 못 찾아서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충전구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안쪽에 충전구가 드러나게 되고요. 전용 어댑터가 있어야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기에다가 어댑터 끼우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기존 모델 대비해서 많이 날렵해졌습니다. 램프가 이렇게 디귿자로 얇게 뽑아져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트렁크 리드 끝을 올려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뒤쪽은 확실히 이 위에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파팅 라인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디퓨저처럼 따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련을 해놔서 디자인도 그렇게 막 심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 뒤쪽 핸더가 그래도 볼륨감이 좀 있게 구성이 되어서 뒤쪽 디자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꽤 봐줄만 하죠. 사실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팝업식이 아니고 이쪽을 눌러가지고 앞쪽이 튀어나오면 이걸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편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냥 딱 깔끔합니다. 도어 트림에는 이렇게 패브릭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창문 윈도우 스위치랑 그리고 도어를 여는 버튼, 이거 누르고 밖으로 열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얘가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열 수 있는 레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 주변에 그래도 이렇게 가니쉬를 얇게 넣어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앉아 봤을 때 시트는 뭐 말랑말랑해요. 그래도 쿠셔닝 자체는 꽤 말랑말랑하고 몸을 막 그렇게 잡아준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동으로 럼버 서포트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과 열선 기능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아래쪽이 D컷으로 살짝 깎인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살짝 작고, 그리고 이렇게 파지했을 때 느낌이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상향등을 켜거나 아니면 와이퍼를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태블릿에서 기능을 어떤 걸 설정하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을 켤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5년식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레버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대시보드 위쪽에 뭐가 딱히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패브릭으로 포인트를 넣어 놓긴 했는데, 그 외의 거, 그 외의 거는 뭐 복잡한 거 없고요. 저 앞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활한 느낌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밖에서 보신 것처럼 앞쪽이 많이 깎여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15.4인치 디스플레이는요, 네, 이 차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프렁크를 열거나, 아니면 뭐 트렁크 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같은 거 연결하게 되면은 뭐 음악도 들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네, 기본 내비게이션이 T맵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재밌는 기능들도 많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기능들, 포토부스,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차에 뭐 컬러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네, 요런 기능들도 있고요. 사실 뭐 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재밌는 기능이죠. 재밌는 기능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같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충전하면서 실제로 이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글로브 박스를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 보호 잠금, 아니면 미러 접는 거, 아니면은 뭐 요런 거. 어, 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시 모드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이 패드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용해 보니까 꽤 괜찮아요. 저는 진짜 다른 내연기관차들 탈 때 이렇게 그냥 패드에다가 다 박아 놓는 거 되게 별로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이게 사용을 해 보면은 그래도 사용하는 게 꽤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편견 없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았다고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아 내가 너무 좀 꼰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 시동 버튼 같은 거 안 눌러도 되고요. 그냥 바로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기어 레버가 이렇게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후진 들어가고 앞으로 올리면 드라이브 들어가고요. 지금은 뭐 프렁크가 열려 있어가지고 기어가 들어가진 않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열선이랑 뭐 통풍, 그리고 공조 장치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게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랑 그리고 성해 제거 기능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따로 빼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래도 꽤 좋죠. 그리고 공조 장치 메뉴 들어가 보면 송풍구가 지금 밖으로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안쪽에 있는 그 살을, 그러니까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뭐랄까 신세계라고 할까요? 네, 너무 뒷북인 것 같긴 한데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게. 그리고 카플레이는 순정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 그 정도만 연결이 되고 카플레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Say oh, this feeling that you can't fight. The city is a paradise. I'm on my knees, I'm begging you, don't break the heart. 시공간이 언제까지 고삐올 때까지. 네, 오디오 사운드도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막 그렇게 좋은 사운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차량에는 총 9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디오가 막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타고 다니면서 뭐 딱히 불만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저냥 들을 만한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드키 사용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보시면은 공간이 진짜 넓어요. 지금 이 커버를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기어 레버도 없고 기어 레버 전부 다 화면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게 없다 보니까 이 안에 공간이 진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거의 냉장고 하나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거잭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 그리고 콘솔 박스도 열어보면은 와, 수납 공간 진짜 넓죠. 콘솔 박스 안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C타입 아울렛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게 안 허접해요. 만져보면은 마감도 꽤 괜찮고, 그리고 소재도 딱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네,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문을 여는 방식은 앞쪽과 똑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도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릴 때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넓진 않아요. 사실 이쪽 뒤쪽 휠하우스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도 탈 때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막 엄청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탑승을 해봤을 때 지금 앞좌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황인데 주먹은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고,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발이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봤을 때 허벅지 받침의 길이나 아니면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네요. 근데 오늘 날이 조금 덥거든요. 근데 위쪽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에서 열이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뜨거워요. 그리고 머리 공간 자체는 지금 주먹 한 개가 조금 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리랑 머리가 꽤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옷걸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네, 독서 등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에 이렇게 패브릭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물리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뒤쪽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 꽤나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바람의 양도 제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앞좌석을, 물론 조수석만 됩니다. 조수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열선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뭔가 미디어를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OTT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도 있는데 게임할 수 있나? 다운로드 대기 중. 뒤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실제로 이렇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지?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봤을 때 발 쪽은 꽤 편해요. 근데 등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자세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봤을 때 머리가 위쪽에 살짝 닿네요. 그래서 가운데 쪽은 아마 많이 안 앉으실 것 같은데 시트 자체가 꽤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그 점은 꽤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 테슬라의 S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뒤쪽 트렁크의 공간은 42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깊이 자체는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폭이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쪽에 보시면은 양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짐을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아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까지 활용을 하면은 짐은 꽤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짐을 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트 폴딩도 지원을 하는데, 양쪽 4대6 비율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딩을 했을 때 긴 짐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입구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짐이 너무 크면은 트렁크를 통해서 넣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간 자체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껴진 것보다는 꽤 활용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프렁크 안쪽 보시면은 공간이 그렇게 막 깊진 않아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장바구니나 아니면 충전 관련된 케이블 같은 거 넣어 놓는 거는 꽤 편할 것 같네요. 이렇게 프렁크 있으면은 그래도 꽤 편하더라고요.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3 하이랜드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80마력 정도에 최대 토크는 43.0kg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로백은 6.2초 수준에 배터리는 60kWh 배터리를 장착해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382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26년식으로 나오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나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내연기관차를 정말 좋아하고 7대의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소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승은 정말 많이 해봤죠. 근데 이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는 게 3일째인데 지금은 좀 완벽하게 적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앞쪽에 계기판이 없어요. 앞쪽에 계기판이 없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의 왼쪽 귀퉁이 끝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물론 마세라티도 이런 방식을 쓰긴 하는데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 기본이에요. 이 차는 크림 모드가 따로 없고요. 크림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알아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차가 서행을 하게,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 이때 발 떼면은 이렇게 저항이 세게 걸리면서 이게 처음엔 좀 굉장히 불쾌하고 좀 멀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났지만 지금은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엑셀 양을 제가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 잘 밟고 있으면 이게 멀미 전혀 안 납니다. 제가 진짜 밟는 양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시승하면서 거의 따로 밟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나 조금 어색했지 지금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280마력이라는 출력 자체도 부족함이 없는 출력일 뿐더러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 모델 3 하이랜드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는 따로 없거든요. 주행 모드는 따로 없고 제가 이렇게 주행 설정에서 가속을 컴포트 또는 표준으로 놔둘 수가 있는데, 컴포트로 놔두게 되면은 확실히 덜 예민해집니다. 엑셀을 좀 많이 밟았을 때 그때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표준으로 놔뒀을 때는 전기차 특유의 빠른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향 저항력,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얼마나 무겁게 설정할 건지 그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은 표준으로 놔뒀을 때랑 가벼운 저항 그리고 무거운 저항으로 놔뒀을 때 체감이 꽤 많이 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주행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처음엔 좀 이질감이 들었어요. 그냥 기계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다른 내연기관 차들의 그 전자식과는 차이가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조금 이질감이 들었지만 이 점도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 변속 같은 거 저런 것들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고,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속을 표준으로 놔뒀을 때는 정말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서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에 볼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이 파지하는 느낌이 꽤 괜찮아요. 이게 느낌 자체가 꽤 괜찮아가지고 요건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앞에서 버스가 오는데 그거 인식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또 차가 오면은 인식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차선 같은 경우에도 실선이니까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지금은 여기가 좀 한적해서 그런 게 잘 뜨진 않는데 사람이나 라바콘 아니면은 표지판 같은 것들,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해줍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주행 보조 장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FSD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추후에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모델 X랑 그리고 모델 S, 미국산 테슬라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맵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과속 카메라를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도 삼식 카메라가 있는데 그 정보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아쉽고, 길 안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길 안내를 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남을지, 도착했을 때 배터리를 얼마나 소모할지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줘서 그런 점은 꽤 괜찮은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382km 인증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주행 가는 거리 꽤 잘 나와요. 지금 제가 배터리가 80%가 있는 상태인데 368km 갈 수 있다고 뜹니다. 100% 채웠을 때는 한 400 중후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이 주행 가는 거리랑 그리고 실제 주행하는 거리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기본적인 승차감은 조금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노면 쪽에서 그 충격이 조금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잘 걸러주긴 하지만 뭐 그렇게 완전히 걸러주진 않고요. 그 충격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서 차체 내부로 전달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녔을 때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장거리를 좀 탔을 때 한두 시간 이상 운전을 했을 때는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 시트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도 한번 가볍게 돌아볼게요. 우선은 이 차의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거는 꽤 괜찮지만 차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게 세팅이 된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좀 꽉 조여주는 느낌은 없고 단단하면서도 조금 헐렁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막 헐렁하다 정도는 아닌데 보통 이렇게 좀 승차감을 조여놓은 차들 보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아봤을 때 뭔가 딱 붙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쏠리고 막 무서울 정도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트 자체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그렇게 잘 잡아주지 않는 시트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돌아보면은 그리고 물론 타이어 자체도 그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진 않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오 방금 조금 무서웠어. 잘 돌긴 하지만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단단하게 조여주는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하면서 주행 속도가 100 정도인데요, 10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뭐 물론 소음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뭐 안에 정말 쾌적하게 주행을 느낄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면서 풍절음도 이 정도면 꽤나 잘 억제가 됐고 그리고 소음도 이 정도면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가격 생각해 보면은 방음 수준도 이 정도면은 꽤나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주행 보조 장치는 이 버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했을 때는 이렇게 무지개로 길을 깔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꽤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주행 속도 지금 한 100 정도로 맞춰 놔 볼게요. 100 정도로 맞춰 놓고 그리고 앞차에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오프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차간거리가 2단계로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가장 좁게 설정을 해놨기에 좀 가까이 와서 차를 부드럽게 멈춰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차선을 변경했을 때 이때 가속하는 것도 한번 보면은 100으로 또 설정을 하고 가속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도 잘 해주고 차간거리 유지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행 보조 장치를 켜놨을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계속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이 무지개 길을 가는 색깔과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오토 스티어를 켰을 때 뭔가 통제권을 이 차가 가져가는 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질감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스티어 자체가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 작동을 했을 때는 조금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감속을 한다든가
그게 뭐 다른 차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뒤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감속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몇 번을 겪어보니까 이게 조금 무서울 때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잘 하겠지만 네, 카메라 기반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 운전석 창문 열어놨을 때 안쪽으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다는 점은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속도가 90이 넘는데 바람이 안 들이쳐요. 네, 그래서 이 점 꽤 마음에 들었고요. 이 차 제가 처음에는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긴 했거든요. 테슬라 뭔가 차가 아니고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강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타보니까 정말 편하긴 합니다. 얘는 시동 버튼도 따로 없거든요. 그냥 브레이크 밟고 기어 레버 조작하고 그리고 주행하면서 엑셀만 제가 밟았다가 뗐다가 그것만 조절하면 돼서 일단 주행하는 거 진짜 너무 편합니다. 진짜 너무 편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모니터에서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왜 타는지 알겠습니다. 왜 타는지 정말 알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차 자체가 막 완성도가 엄청 높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승차감도 그렇고 승차감 자체도 단단한데? 뭐 어쩔 땐 좀 출렁출렁거리고 이게 아무리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감쇄력을 다르게 해준다고 해도 뭔가 조금 헐렁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서 네, 그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거의 모든 기능을 이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센서가 없다 보니까 카메라에 조금 의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사이드미러도 있지만 카메라를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 화면 자체가 조금 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테슬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델3 하이랜드 RWD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BF 모빌리티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BF 모빌리티는 사고 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렌트 기업인데요. 제가 이 차 받아보니까 일단 차 상태도 정말 깔끔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대차는 뭐 물론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혹시라도 나서 사고 대차 하실 일 있으시다면 BF 모빌리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차량 대수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대차는 BF 모빌리티를 추천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